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도 유튜브로 여러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모습 지금 당장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여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라고 밝힌 날인데 오늘도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개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 상황 전반적으로요? 오늘 국회 안 의원들 사정도 좀 안타깝고 딱한 일이지만 국회 본회의장 입구까지 네네. 거기까지 쳐들어간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 뭐 당원들인지 지지자들인지 저는 아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막아서고 네네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도 법을 안 지킨다고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폭력 사태는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그 지지자들과 합세해서 그 불법 폭력에 당해서 가서 연설하고 하는 또 야당 지지자들은 또 뭡니까 이거? 네, 황교안 대표 오늘 아마 등등이. 네. 톱뉴스가 다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은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조대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 토요일 날을 또 집회한다고 나갔고 토요일 날 나가셨군요. 그래서 막 결국은. 편도가 좀 부었는데 네. 또 오늘 국회 당번이라서 새부터 일어나서 원외위원장들 또 그 로텐도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거기 자리 깔고 또 지키고 뭐 이렇게 당번이십니까? 당번까지 하십니까? 당번 수요일 날 또 당번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황제 농성 아닙니까? 황제 당분간이 두고? 농성은 아니고 되게 힘들어요. 앉아 보면 저같이 또 허리 디스크도 좀 있는 사람이 아니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앉아 계시니까 힘들죠. 뭐 지도부는 안 앉아 있던데 그래요? 지도부는 의자에 앉으시고 왔다 갔다 그래요? 하시고 대표님은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제 바닥에 앉으시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뭐 매일 그렇게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저희는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이랬는데 네. 힘드시겠죠. 근데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참 마음이 더 힘들었다. 그래서 그 앉아 있는데 이제 원안대로 우리 당에서 이제 225대 75로 올리면 네.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받아주겠다.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그리고 또 바깥에서는 온갖 욕설이 난무하면서 이제 몸싸움하고 막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오늘 또 방송 가면 정청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나를 공격할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밥맛도 없고 그래서 참 식욕에 떨어지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밥은 좀 몇 끼 굶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아니 근데 오늘 같은 네. 경우 네.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뭐 급하더라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국회 앞까지 진출해가지고 국회 사실 경내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는 장애 집회하는 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젊을 때도 그렇고 그 노조나 진보 쪽에 있는 극렬 그 집단들이 네. 광화문을 점령해가지고 시위하고 던지고 욕설하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혐오했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당이 지금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 그리고 또 지도부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집회 시간을 좀 바꾸어가지고 네네. 토요일도 가니까 제가 그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막 그렇게 막 진짜 쇳소리가 목소리가 나면서 제가 들어도 귀를 막고 싶은 목소리들이 들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말이 들려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 당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했고 그리고 그 당이 집회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당이 더 험한 말을 뭐 저기 문재인 간첩, 문재인 구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는데 네.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을 구분을 못하고 똑같이 혀를 차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가 지금 집회에 나가지고 네네. 30% 우리 편들한테는 결속력은 다지지만 지금 저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 혀를 차거든요. 이게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오늘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 하여튼 오늘 같은 폭력 사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진보단체나 뭐 민노총이 국회 안에 진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중하게 막고 뭐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자유한국당인데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온 그 지지자들에게 애국 시민 뭐 환영한다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네. 그 뭐 마이크인지 뭔지 잡고 하여튼 뭐 선동 같은 걸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제가 오늘도 피켓을 들고 왔던데 문재인 사형 이런 구호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 그것까지 써 있었습니까? 네, 그것까지 써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리 정당한 수단 목적과 수단이다 하더라도 그걸 폭력적으로 저렇게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게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결코 저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여야 그 원내 교섭단체 3당 간의 협상도 안 되고 있고 4+1 정치 협의체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뱀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자기 꼬리를 잘라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것이 대표성에 좀 충실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를 얻었어요. 지역구에서. 네네. 그러면 120석이거든요. 네. 근데 비례는 거의 못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다 120석을 채우면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례는 못 가져가죠. 그래서 그것을 네. 절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욕심만 차려서는 안 되고. 음. 또 예를 들면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석을 낼 수 없는 데는 정당 투표, 비례 투표를 받은 걸로 보전을 받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네. 둘 다 어쨌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원내대표들은 협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석을 얻었는데 비례대표는 지역구를 많이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하나 못 얻는다. 네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원래 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좀 흐리는 거기 때문에 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뱀이 자기 꼬리를 잘라먹을 수는 없듯이 네.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양쪽에서.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은 특히 정의당이 좀 과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오만하다. 선거법 협상 막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보시기에는? 그것도 네. 뭐 우리 당도 지금 상황이 국민들 보면 참 기가 막히지만 지금 여당하고 정의당이 하는 모습 보고도 국민들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뭐 거창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표의 그 사표를 방지하여서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한 대로 그게 현실 정치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처음에 그걸 대의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누더기만 남은 거 아닙니까? 결국 정의당도 예전에는 몇 석 못 가졌지만 그래도 그 당은 뭐 등대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네. 좀 바른 말하고 정의롭게 하고 이렇게 사리사욕 안 추구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똑같다. 그 소리 들으니까 이중대 소리 듣고 여당은 지극히 무능하다는 게 이번에 선거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느 당이 그 투표하는 순간에 더 짜증나게 만드는지 이걸 보고 지금 투표에는 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 네. 그것도 이제 여당도 좀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지 계속 뭐 야당 탓하고 하는 거는 좀 여당도 잘못됐다.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정수근 의원님 그 지금 정의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민주당 당원들이지만 정의당에게는 부채의식 이런 게 약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제 오늘 경우를 보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화가 났어요. 정의당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전에 당신들한테 부채의식이 있어서 당신들 정당표는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다 그냥 몰표를 주겠다. 네. 그래서 정의당은 좀 정의롭고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욕심 부리고 있다. 이속 챙긴다. 그게 저는 사실은 정의당에게는 제가 가혹한 비판을 안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우리 국회의원들도 안 한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의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결국 네. 뭐 협상을 잘해서 몇 석을 더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의당한테는 굉장히 지금 손해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상. 게다가 석패율제
가지고 또 이해찬 대표와 심상정 대표의 어떤 설전 비슷한 게 오고 갔습니다. 직접적은 아니었는데 이 석패율제 도입의 의미는 뭔가요?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거죠. 네. 자유한국당이 호남에 가서 당선되기 어렵죠. 지역구. 그리고 네.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가서 지역구 당선되기 어렵죠. 네. 그러면 그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등으로 떨어진 사람.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 중에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적은 표로 떨어진 사람은 네. 비례대표로 보전해 주자라는 게 석패율 제도고 이것은 지역 감정 타파하는 솔루션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개되는 거 보니까 6개 권역에서 2명씩 하자. 그럼 12명인 거예요. 네네. 그럼 비례대표에서 12명이 빠져요. 또 연동형으로 가요. 그럼 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석패율 제도는 사실 저희는 지역 감정 타파 때문에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걸 주장한 건데 네네. 이것을 뭐 중진 구제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지역구가 좀 완화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다르게. 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석패율제 도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은? 뭐 여당하고 저기 정의당하고 그 하는 거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서 이게 네. 될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고 있고 음. 오늘만 하더라도 다시 225대 75가 튀어나올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그걸 갖다가 무기명으로 투표해주면 여당에서 결국 반란표가 나서 무산될 것 같으니까 받아주겠다 이거 얘기할 때 야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네. 이게 진짜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뭐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선거 제도가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 제도는 심플해야 된다. 내가 찍는 사람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 중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선거 제도를 몇백 년째 이상 없이 지켜온 나라가 딱 두 나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네.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영국. 심플하거든요. 근데 자꾸 뭐를 갖다가 지역구도를 타파한다, 뭘 한다고 얘기하면서 붙이는데 그게 진심은 안 남고 시간이 갈수록 당리당략만 남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지쳐서 뭐 연습을 이게 연구를 잘 안 해요 지금. 네. 주대원 이인영 위원장이 네. 오랜만에 오는 말 했어요. 진심은 사라지고 당리당략만 남는다. 네. 명언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힘납니다. 칭찬하시니까 불안해지는데 저는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하다 이 원내 협상도 안 되고 4+1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225 플러스 75 원안대로 하자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덜컥 받았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 무기명 투표 갈게 이렇게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어쩌자는 건가요? 이거 꼼수죠. 양쪽 예산안 때 다 4+1 네. 당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예산 때는 자유한국당이 왕따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균열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왕따시키자. 그리고 4+1 우리가 하자. 근데 이런 거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원안 같은 경우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이게 의심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은 어찌 됐던 지역구를 줄이는 것 스스로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차라리 원안 올리고 뭐 부결해봤자 그래서 거대한 당들은 저희는 네. 이제 저희 것을 많이 양보하면서 네. 공수처법, 검찰개혁,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양보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4+1에서 저희가 많은 걸 양보하면서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을 저희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하면 제가 제일 이익이에요. 근데 어쨌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에 사실은 더 나눠주는 거거든요. 떡으로 치면 떡 나눠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막판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각 당이 서로 욕심을 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더 이상 어떻게 그분들에게 나눠줄 떡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이제 시사한 건데 원안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한 건데요. 이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 혹은 정의당 압박용 어떤 건가요? 정의당 압박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말 4+1에서 하다하다. 지금까지 250, 50까지 간 것도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양보를 하면서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분리안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네. 당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다른 당한테 계속 떡 하나씩 준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못 하겠다는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을.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위원장님은 원안 상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의원님께서 다 실토를 하셨잖아요. 뭐 실토. 네. 대단하게 뭐 지역구도 타파, 사표 방지 얘기하지만 결국 본인들은 현재 구도가 좋은 거예요. 민주당도.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그냥 뭐 하지 말 안 하고 선거구제 안 바꾸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듣고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말로 이 절실함을 가지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는 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하는 거는 이렇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은 좋은 뭐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515번님, 선거제 개편 다음번 선거부터 하면 안 돼요?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러는지 여야 모두 똑같은 것 같네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답답하시니까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총선 때마다 항상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냥 이번만 그런 넘어가자.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선거법은 뭐 우리 무중이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합니다. 그나저나 정당들은 어찌됐든 각자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예. 이 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추천으로 받았네요. 뭐 6천 건 이상 추천을 받았고 오, 네. 인원으로 추리면 네. 뭐 300명 정도 된다는데 네. 또 들어보니까 또 뭐 한쪽에서 이걸 마치 선거운동하듯이 아, 뭐 몇백 명이 또 동원해가 추천하고 이랬다는 소리도 들려요. 네. 그래서요. 예, 뭐 국민 뭐 중요한 건 국민 추천으로 누굴 바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당 지도부가 정말로 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느끼고 네.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고 현재도 계속 실패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 정도 되면 이 정도 여당이 있으면 이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는 이미 우리가 지지율을 극복이 넘어섰어야 되는데 네. 도리어 40%대로 민주당 올라가고 한국당 29%로 떨어졌다는 게 오늘 받아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네네. 보니 이거는 실패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로 훌륭한 분 사심을 버리고 우리 한국당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용기 있게 네. 이 당을 거의 다시 해체해서 다시 건강한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 부분 다 쳐내는 이 정도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강단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을 모셔와야 된다. 안 그러면 누가 해도 안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지금 그 공관위원장 여러 이름 가운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 박근혜 대선 캠프 때 공동선대위원장 지냈던 김종인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었고요.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박관영, 김영호 전 국회의장 등 그 정치 원로들 이름만 계속 나와요. 뭔가 신선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정청님 신선한 사람 되려면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상대당에게. 실제로 다른 네. 방송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살 길이 있다. 근데 내가 이걸 제시하더라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제시하겠다. 네.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대선을 본인은 바라보고 큰 그림으로 그리고 김용태, 김영우, 그리고 김세연 불출마 이 세 명한테 공천권을 다 일임해라.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사심없이 할 것이다. 그러면 기사회 생활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김용태 의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그러던데 제가 예언하자면 뭐 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데 얘기했어요. 네네. 아마 정권 중반 정도 가면 당연히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돼요. 기존의 선거 룰로는. 근데 아마 최초로 야당 심판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번 총선은. 근데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네.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 더 높아요. 국민들이 지금.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구태 정치, 네. 진정성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작정 장애투쟁이라든가 묻지마 발목 잡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의도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한일전이요? 누구를 응원할 것이냐. 네네. 그런 게 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심판 선거 아마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일전 선거 네. 이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불출마 선언한 김세연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 이런 분들에게 공천권을 확 쥐어주면은 괜찮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벌어지지 않아도 뭐 괜찮은 아니, 어떠세요? 제 아이디어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많이 듣던 얘기고 어, 정말 참신한 안에 빠졌어요. 네. 조대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스스로 그럼 본인은 공천하면- 스스로 불출마 선언해야 공천하면은- 되는데? 불출마를 하든 뭐라든 저는 늘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불출마 뭐 그게 뭐라고. 멋진데요. 근데 네. 그걸 붙잡고 있는 살려고 전부 다 바둥바둥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요즘 많이 드냐면 내가 저렇게 살지 말자. 정치를 하더라도 네. 정말로 이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 정치인이 뭐 생산을 합니까? 뭘 만듭니까? 말 한마디로 국민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생각하고 공감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로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 여당 민주당 얼마나 참 엉망입니까? 저 당에서 우리 보고 이제 구태 정치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참 이럴 때 참 기분이 참 그랬는데 이걸 우리 당 지도부를 위시해서 우리 당 사람들이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네. 정청래한테 이런 지적을 받는 당이다 우리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바뀌지 않으면 네. 정말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된다. 음. 정신 제발 좀 차리자.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또 하나 지적할 건 뭐냐면 네. 이런 거 하면 요즘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팩트, 의도, 태도. 의도를 들키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태도도 좋아야 되는데 삭발 단식까지 하다가 이제 식사 투쟁을 하시더라고. 황교안 대표가 네. 노태운동에서. 네. 그러면 어디 가서 김밥집 먹든가 곰탕국 먹으면 되지. 그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김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나는 참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모를까. 저런 장면, 저런 사진 컷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비호감을 생산하는지. 네. 그 김밥 먹는다고 누가 저 사람도 참 고생하고 있구나. 네. 김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절박함보다는 희화화되는 희화화되는 가능성이 거죠. 훨씬 왜 높다. 그런 일을 네. 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비빔밥 먹었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습니까? 예. 반찬 여러 개 넣으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그냥 비비는 걸로. 예. 황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황 대표는 어디 뭐 지역구 출마합니까? 비례대표 앞번호 혹은 뒷번호로 나갑니까? 아니면은 불출마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뭐 예상요? 네. 예상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해야죠. 희망을. 희망 뭐 둘 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뭐 우리 대표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공천받고 국회의원 된다고 대표한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고 대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갖다 꽂아가지고 국회의원 만든다고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도 아니고 결국은 대표는 네.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얻느냐 그걸로 자기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거다. 그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정말로 사심을 내려놓고 자기 불출마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공천관리위원장을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 뭐 왜 못 맡기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른 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탈피하고 이제 새롭게 신당 이름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보수당. 먼저 당명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로서는 안 새로운 보수당 같은데. 근데 안은 네. 빠졌어요 또. 안철수가. 안철수 걔는 빠졌죠. 네. 네. 그래서 이름 별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안쓰럽다. 어쨌든 네. 총선용 떴다당이거든요. 네. 총선을 앞두고. 근데 국민들로부터 그 울림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요. 그냥 그들만의 숫자 노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뭐 안철수 대표도 합류할 거다. 뭐 희망상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15명도 지금 7대 8로 쪼개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뭐 몸부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니면 번지 점프를 하든 간에 네. 안 믿어요. 국민들은. 그래서 하려면 왜 1년 전, 2년 전에 하지 총선 네. 앞두고 이럽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자리 보존용이다 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무소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그 유승민계 의원들이 이름 자체를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지금 제발 합쳐달라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이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제가 봐도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네. 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걸 떠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주장, 표정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치를 혐오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우리 공화당과 선을 확실히 끊고 그 2%도 안 되는 정당 그 붙잡고 앉았지 말고 네. 빨리 선을 끊고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단절하고 심판의 대상이고 당신들하고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빨리 선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도부에서 안 해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당 만들고 계속. 네. 예, 그리고 안철수계는 결국은 원래 태생적으로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잠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자 나보니까 집 나보니 다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각자 있는 친정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네. 어쨌든 자기가 개파의 수장이면 빨리 네. 결단을 내리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정치를 하지 말든지 네. 할 것 같으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요즘 딱 보면 이분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예. 안철수 네. 의원이 즐겼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지금 상태로는 아무런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썼죠. 안철수 네네. 의원 쪽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네. 그냥 총선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당 지지율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총선이 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 2주차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은 3주째 오르면서 41.2%,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9.5%로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지지율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어요? 갤럽 네. 조사는 이거보다 더 벌어져 있죠. 거의 더블 스코어죠. 네네네. 갤럽 같은 경우는. 그나마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이제 덜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결국은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저렇게 고생하는 거죠. 뭐 추위 속에 단식도 하고 장애투쟁도 하는데 네. 진정성에 대한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쇼를 하지 말고 진심 가슴을 보여라. 근데 안타깝게도 황교안 대표가 뭐 정치 초년생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오버 액션 이런 걸 많이 해요. 국민들은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뭐 공천 국면이다 보니까 네. 앞에서는 전부 다 웃고 있고 뭐 이렇게 지도부 오면 전부 다 이렇게 뭐 수고하십니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불불 끓고 있다. 네. 그래서 찬바람이 불고 12월 달쯤 되면 적어도 당에서 한 5% 정도는 붙여줄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이건 누구 잘못이냐? 지도부 잘못이에요. 저 장외 집회 같은 거 해보면 자기들 좋은 말만 마이크 들고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그 극렬 지지층들이 와가지고 악수 청하면 악수하고 둘러싸이가 좋아하고 하는데 뒤에서 혀 차고 지나가는 저는 좀 떨어져서 서 있는데 혀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광화문에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그거 진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당에서 또 내일 모레 그 다음 날도 계속 지금 집회한다고 지방에서 다 끌어올리는데 도대체 이게 네. 이 아무리 군부 독재 시대 때도 내리 누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위원장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불안감들이. 많죠. 네. 그래서 아니 하루에 5시간 오늘 근무 쓰고 왔지만 5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이라도 이렇게 당을 지지를 잘하고 우리 당을 밀어주면 지도부를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그런 희망이 안 보이니까. 네. 예. 잠시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번 조사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과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 등의 이미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19세 이상 유권자 5만 610명에게 통화 시도를 했고 최종 2,514명이 응답을 해서 5.0%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짧게 이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선거 앞두면은 금방 또 확 바뀌잖아요. 뭐 자신할 수는 없죠, 의원님.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지지율이 뭐 크게 좁혀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공천 파동,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인재 영입을 누가 참신하게 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좀 지지율은 출렁거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네. 황교안 대표가 좀 멀리 내다보고 네. 내가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참신한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공천을 맡기고 네. 내가 불출마하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걸 발판으로 대선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욕심 챙기고 본인 측근들 몇 명 국회의원 숫자 챙기겠다 그러면 네. 앞으로가 없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